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이 좀 순매수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사모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모펀드도 이제 슬슬 시작한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시작하느냐? 바로 유상증자 일정에 맞춘 이벤트 매매죠. 여기에 있어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아니면은 배당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시에 따라서 이벤트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펀드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일정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공유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남은 1차 수익 실현 기회. 1차 수익 실현 기회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갭으로 이제 떨어졌죠. 갭으로 하락하고 그다음에 계속 횡보하고 있다가 이제 갭 매꾸로 살짝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공시가 딱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공시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발행가의 결정이라는 공시. 그래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봐야 된다라는 것은 1차 발행가액에 대한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투자자에게도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알게 되면은 왜 제가 1차 발행 가격을 첫 번째로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고 이 확정을 하려면 1차 발행가액이 공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행가액이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를 계산하는 종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확정된 발행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 확정된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확정되느냐?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2천만 주 정도, 약 2천만 주 정도의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했죠. 여기에 확정되는 발행 가격, 유상 신주의 가격인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확정 발행 가격이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얼마의 자금을 조달하는지가 계산이 돼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2천만 주 발행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발행 가격 이거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가가 어느 가격대에 많이 머물러 있었느냐 그리고 이걸 평균 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산출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 가격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주가가 올라줘야 됩니다. 지금 주가 수준 그리고 정정 공시 나오기 이전의 주가 수준이라고 하면은 최초로 발표했던 5,500억 JO 인수하는데 3천억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하는데 2,500억 여기에 70%도 못 미치는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자금은 또 은행 차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나가겠죠. 그럼 당기 순이익 떨어집니다. 회사의 수익 가치 평가할 때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2천만 주 기왕 발행하는 거 확정 발행가도 높아져야지만 예정했던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가 있고 그 자금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JO를 인수하는데 무리 없이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을 좀 높게 공시가 발표되어야 2차 발행 가격도 높일 명분이 된다. 그리고 1차 발행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근데 가격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도 터지는 거래 대금.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종가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누면 그 하루당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간 1개월짜리가 필요하거든요. 1개월. 그래서 1차 발행가액에서는 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1개월의 평균 주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총 거래 대금과 총 거래량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가격대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 그 가격이 산출이 돼요. 주가가. 그래서 이걸 높이려고 하면은 어떤 주가 수준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계속 올라가거나 이런 주가 흐름이 만들어져 줘야 되는데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 주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리고 떨어뜨리고 이건 못하죠. 하지만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부분 엔비디아 쪽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엔비디아보다는 제이오 인수의
명분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그리고 이렇게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의 내용들이 이제 또 펀드 회사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이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구조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1차 발행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 얼마나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유상증자 공시 이전의 주가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나 그리고 저희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했던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나 이렇게 1차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이전에 회사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 활동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를 발표를 했었고 이수페타시스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부분으로 공시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어떤 수주의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언론에 알리거나 아니면 투자자에게 알리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발행 가격이 지금 1차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날이 1월 17일 권리락일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일 같은 경우는 매도가 기관에서 그리고 외국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 일부 수익 실현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권리락일 날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의 주식을 배정받느냐 그 수익 실현하고 남은 돈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전략을 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권리락일 이후에는 또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산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계산식에 따라서 모든 걸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의미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을 미리 하고 그다음에 멤버십 채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 수익을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 전략을 좀 더 빠르게 추구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멤버십 채널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부분만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인데 어떤 계산하는 방식이냐? 1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1차 발행가액이 높아야 2차 발행 가격도 높아질 그런 이유가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1차 발행가액도 중요하지만은 2차 발행가액 산출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발행 가격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확정이에요, 말 그대로. 공시 한번 나오면은 이제 안 바뀌어요. 그래서 확정된 발행가액이 예정된 발행가격 27,350원보다 높아졌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주식 발행하고 시장에서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엄청나게 더 성장할 것 같아. 그래서 투자 자금 더 몰리고 시장의 인기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면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자본 조달 비용을 가지고 다음 사업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확정 발행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계산하는 걸 딱 보자라고 하면은 우선 1차 발행가액이 있고요. 2차 발행가액이 있는데 아직 두 개 다 산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1차 발행가액이 먼저 산출이 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먼저 공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약일 전 3거래일 그 이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발행가격이 나오는데 이때 2차 발행가격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격하고 2차 발행가격 중에 여기에 민이라고 써 있죠. 민. 이 미니마이즈 한다. 명령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쉼표가 있고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둘 중에 낮은 걸 골라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발행 가격이 낮게 나오고 2차 발행 가격 그 이후에 주가가 아무리 상승한다 하더라도 2차 발행 가격이 산출된다 하더라도 1차 발행 가격이 낮으면 낮은 걸 먼저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출 평균 주가 60%. 이건 또 나중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1차 발행가액이 나오고 2차 발행가액이 순차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1차 발행 가격이 낮았을 때는 2차 발행 가격이 높아져도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1차 발행 가격이 중요한 거고 이 기간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미팅,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상증자 끝나게 되면은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저는 살짝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마지막 이벤트가 다 끝나고 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또 쌓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주주 환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상증자 발표를 통해서 좀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수페타시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이었을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시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무상증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끝나고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미리 발표하면 절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1차 발행가액이 먼저 높게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기간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기회,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을 저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수페타시스가 21년도에도 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서 어떤 이벤트 날짜에 주가가 많이 빠졌느냐, 그리고 어떤 기간에 주가가 좀 올랐었느냐.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2021년도 11월 18일 신주 상장이 될 때가 최종적으로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변동폭만 하더라도요. 이게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공시 처음에 8월 17일 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1차 발행가 공시 나오기 전까지 쭉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권리락일 날 5.8%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시작하는 그 기간에 또 주가가 9.12% 상승합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가 최종적으로 3,135원에 결정이 돼서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청약 결과가 88.07% 나왔어요. 청약 결과가 저조하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 결과도 100% 초과해서 나왔을 때 이럴 때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실권주 일반 공모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주 상장하고 약 8%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거,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벤트 일정에 있었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고요. 직접 제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계산을 먼저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멤버십 방에 참여하시면은요, 이 이벤트 일정에 맞춘 적극적인 수익 플러스 알파 전략 이 부분 관련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이외에도 신규로 매수 유망한 종목 그리고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기회가 포착된 종목들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가상으로 계산해서 먼저 이런 의미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19,950원으로 산출이 됐고요. 이게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28.57%입니다. 이게 벌어지면은 벌어질수록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관찰하면서 예측을 해야 돼요. 이 펀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을 쓰는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매매 패턴 관련해서 그리고 1차 발행 가격 그다음에 확정 발행 가격, 그다음에 신주인수권이 증서가 상장되는 그 기간, 이럴 때 이벤트 매매들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빠른 매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날 이제 매수 의견 나간 종목이거든요. 폴라리스 AI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14에서 15%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간 종목이고요. 오늘 단기 종목, 실시간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3빌리언 오전 10시 50분에 이제 매수 의견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서 오후 12시 38분 점심시간대죠. 그래서 한 7에서 8% 수익 구간. 이런 단기 종목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비중을 굉장히 좀 적게 해서 물리면 빨리 탈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가격선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엑스게이트는 매수 의견 드리고 2연상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2번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16분 이때가 12월 13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70%가 넘는 수익을 냈던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이벤트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JO 인수를 통해서 어떤 R&D 시너지를 낼까, 그리고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추가 종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 채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료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목이 나가고 여기에 매수매도 의견이 나가는 이 텔레그램 채널, 이와 관련돼서는 유료로 멤버십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드실 거예요. 월 10만 원이고요. 3개월에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채널 규모도 상당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사칭 채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칭하는 곳들이 저를 사칭해서 카카오 오프 채팅을 만들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채널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월에 10만 원, 3개월 2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사칭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 의도 자체도 불순한 거잖아요. 누구를 사칭한다라는 거.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으로 절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외에는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번호도 꼭 기억해 두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010-7549-6912번. 이 번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 이 벤자민의 공식 포차 이 검색하시잖아요.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색해서 저희는 안 나오게 해놨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두. 그래서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도 검색으로 안 나오고요. 저희가 입장 링크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입장 방법 그리고 안내 사항들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피킹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저희가 단기적인 부분하고 중기적인 부분하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중요하겠죠. 그리고 매수매도 의견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종목이 나가게 되면은 이때 어느 수준에서 매수를 할 거냐, 추가 매수는 어느 시점에 할 거냐. 실질적으로 이수페타시스는 공시가 나오고 최초로 11월 12일 날 매수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3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또 15%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혼자 하실 때보다는 조금 더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으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자문사 거쳐서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자격증 다 갖추고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